안녕하세요. 운동처방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의 정신건강에 대한 내용은 좋고 나쁘고 맞고 틀리고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따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처음 초반기에 아상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했었어요. 아상과 아집.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전부일 거다 라고 일면을 보고 있는데 그게 전부일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게 아상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고집을 부려. 내가 보는 게 맞다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게 아집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의 다른 말이 불교적 용어를 쓰면 분별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상을 짓는 거를 분별심이 일어났다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분별심의 내용들이 그래요. 이게 좋냐 나쁘냐, 이게 옳지 않냐, 이게 틀리지 않았냐, 이런 걸 이제 따진다. 이게 잘한 거 아니냐, 이건 못한 거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 것 자체가 이제 분별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기준을 만들었다 이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엄청 괴로움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인재들을 많이 육성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건가? 뭔가 나쁜가? 틀린가? 옳은가? 저도 운동을 지도해보면, 선생님 이게 잘하는 건가요? 저 지금 잘하고 있나요? 이게 맞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이제 그러면 저분이 분별심이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근데 실은 그런 거를 정의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왜냐면 지금 좋은 것은 이제 좀 있으면은 또 변하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그 순간에 꽂혀가지고 기준점을 잡아놓고 맞다 틀리다 이걸 정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죠. 나는 커피랑 비스켓을 먹는 게 너무 좋다. 그러면 자주 먹다 보면 그거에 대한, 그게 옳다는 또 생각에 빠지겠죠. 그래서 그거에 기준을 두겠죠. 나는 밥을 먹고 좀 있으면 커피를 한 잔 먹어야 돼. 그때 비스켓도 먹으면 너무 좋아. 근데 그게 배가 너무 부를 때는, 부르게 많이 먹었어, 그럴 때는 또 안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또 기분이 또 달라. 그러니까 그 변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두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옳고 틀리고 맞고 그러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내 기준에서 온 거고, 그 기준은 좀 있으면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스쿼트, 뭐 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제가 스쿼트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올려놨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는 자세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질 않았어요. 그냥 앉았다 일어나시면 돼요. 부지런히 앉았다 일어나시면 되고, 기왕이면 앉을 때 무릎을 약간 벌리고 고관절이 좀 유연해지라고, 일어났을 때 무릎을 약간 모으면서 일어나 보시라, 그냥 이렇게 설명만 했거든요. 근데 원래 스쿼트가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논쟁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보자고요. 그 원리를 한번 따져보면, 저희가 80년도 때 보디빌딩으로 해서 운동을 했던 선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수들 그 당시에는 CC 스쿼트라는 걸 했어요. 그게 뭐냐면 무릎을 앞으로 많이 내밀면서 스쿼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허벅지 근력 강화에 엄청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근력이 늘어나지 않던 선수들한테 근력이 증가되고 근육의 모양이 더 좋아지는 현상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에는 많이 하셨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2000년대가 넘었잖아요. 지금 2020년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니까 무릎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버리니까, 노화가 되니까. 그렇게 운동했던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때 돼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때 돼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면서 체중 부하를 많이, 무게를 받으니까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그 시절 때 90년도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이럴 때는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게 스쿼트를 해야 됩니다 라고 교육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론들 때문에. 맞죠? 근데 그게 무릎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다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제 다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그때 그렇게 운동을 했던 분들이 이제 다시 좀 이제 노화를 과정을 또 겪는 걸 보니까,
그게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더라. 무릎이 발끝을 조금 넘어서도 체중을 너무 많이 부과하거나 심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한테까지도 그렇게 가르칠 필요는 없더라. 또 이렇게 또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쿼트 자세를 지도를 할 때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과 뒤꿈치 세 군데에 초점을 둬서 저는 운동을 시켜요. 그래서 뒤꿈치 쪽으로 체중을 더 실어서 앉고 일어나 보거나 엄지발가락에 힘을 더 줘서 앉고 서거나 새끼발가락에 앉고 서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힘의 방향이 들어가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뒤꿈치 쪽에 둘 때는 허벅지랑 엉덩이 쪽으로 조금 더 힘이 더 이렇게 몰리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허벅지, 엄지발가락에 힘을 줄 때는 대퇴 직근 쪽과 내측간근 쪽 안쪽에 있는 허벅지 쪽으로 조금 더 힘이 몰리는 걸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깥쪽 새끼발가락 쪽으로 힘을 주면은 당연히 외측에 있는 근육들이 조금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약한 곳이 누구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약한 곳이 조금씩 누구나 다 존재를 할 텐데 그때마다 그거를 바꿔서 쓰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다리를 어느 정도 정렬을 할 건지 힘을 어느 정도 쓸 건지 밑에 바닥을 어느 정도 불균형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도움이 되게 할 건지 이건 그때그때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예 규정처럼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상을 짓는 게 돼요. 그러니까 기준을 내가 만들어 놓고 써버리면 마찬가지로 내가 그게 옳다는 기준을 만들어 버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써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마찰들이 생겨요. 괴로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운동을 할 때도 적용을 해서 그렇게 쓰지 않는데 이제 그런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우선 정하지 않는 게 좋아요. 네. 그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는 상을 짓게 되고 분별심이 생기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한다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으로 이건 옳다 아니다 이것도 내 기준이고 내 기준으로 맞다 틀리다 이것도 내 기준이고 내 기준에서 잘한다 못한다 이것도 내 기준이지만 잘한다 못한다라는 거는 조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잘한다 내가 나보다도 내가 보기엔 잘한다 이거는 그 사람은 많이 그걸 해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걸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반대로 돌려서 내가 보면 내가 뭔가를 잘한다 그럼 나는 그걸 많이 오랫동안 해봤다는 거예요. 난 내가 요리를 잘한다. 난 내가 운전을 잘한다. 난 내가 운동을 잘한다. 이러면 그거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오랫동안 해봤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운동은 오래 하면 건강이 도움이 되죠. 건강해져요. 나는 운전을 오랫동안 해. 그럼 운전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안전하게 어디다 옮겨다 드릴 수도 있고 물건 같은 거를 어디다가 잘 무사히 옮겨줄 수 있을 거야. 난 요리를 잘한다. 그럼 누군가는 그거를 행복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왕이면 의미가 조금 있다. 그렇죠. 의미가 조금 있으니까 같은 기준이라고 해도 같은 기준이 아닌 게 돼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패러다임, 기준, 뭔가에 갇혀서 만들었다. 근데 그게 그 기준을 갖고 맞다, 틀리다, 옳다, 아니다를 따지면 분쟁이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게 괴로움으로 이어지죠. 근데 와, 저 사람 잘한다, 멋있다 이런 감정은 괜찮아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남을 분별하는 거 뭐야 쟤가 뭐가 잘하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보다는 그 사람이 오랫동안 뭔가를 해왔던 거를 그냥 인정하는 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칭찬에 들어가죠. 잘한다라는 말은 야 너 맞다 야 너 옳다 이런 거는 칭찬으로 치진 않고 와 너 이거 잘한다 그러면 너 이거 오랫동안 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쓸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기준에 맞춰서 분별심을 낸다. 그 분별심을 갖고 내가 괴로워한다. 내가 괴롭거나 상대방이 괴롭거나 이런 괴로운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
인정을 해주는 거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 와, 멋있다, 잘한다, 아름답다. 이런 감정적인 측면, 뭐 이렇게 인정해주는 측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써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옳다, 틀리다, 맞다, 아니다 이거의 예외는 잘한다, 못한다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못한다는 의미를 많이 쓰는 것도 어차피 내 기준에서 못한다고 하면은 분별심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 예, 기왕이면 잘한다는 표현으로 쓰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괴로움에서 조금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걸 이제 분별심이라고 했었다. 근데 분별심 자체는 없앨 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진짜 저러니까 짜증난다, 화가 난다, 이런 감정들이 원래 기준점으로 아상을 세웠을 때 생겨나는 감정들인데, 그런 것들이 기준 자체가 없으면 생겨나지 않겠지만 그 기준 자체를 내가 안 두려고 해도 그런 걸 보면 이제 막 화가 나고 이렇게 상이 지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오랫동안 그걸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벌써 옳다는 기준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방법이 그냥 알아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화가 났구나, 또 기준을 세웠구나, 이렇게 자꾸 느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처음에 할 때는 메모를 했었어요. 이렇게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보니까 이런 감정이 드는구나 라는 메모들을 해놓고 하루 있다 보고 한 일주일 있다 보고 이러면 내가 그거를 그런 감정이 들었구나 라면 그걸 그냥 느끼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저절로 조금씩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랬구나, 또 상에 빠졌구나, 또 기준을 패러다를 만들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거를 아는 거예요. 알았을 때마다 이제 메모를 하는 거죠. 내가 이런 감정들이 들 때마다 괴로움이 쌓이는 거니까 그 괴로움이 몇 번 정도나 쌓이나, 그게 이제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돼서 그 메모를 다시 들춰보면 좀 줄어들었구나, 없어지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있죠. 더 커지고 있구나, 더 많아지고 있구나. 그러면 다시 보셔야겠네. 강의를 처음부터 다시 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